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기르시면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 좋은 습관을 잡는데도 힘들지만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를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냈어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적절하게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마이크를 켰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들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의 횟수며 양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2살에서 10살까지 행동을 고치라는 내용들을 6분에서 9분 단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 발달 심리학자인 마틴 호프먼에 따르면은 하루에 50차례에서 1년이면 5,000차례의 훈육을 받는 셈이라고 해요. 어마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훈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 대학살 당시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는데 그게 부모로부터의 훈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요. 그 방법이 바로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자녀를 훈육할 때 끊임없이 설명을 했대요.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요. 아이의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상대방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아이의 어떤 행동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줬다라고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 생각해 보라고 했대요. 너의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상대방을 미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또 밀치면 그 아이가 넘어져서 울지 않겠니?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또 아이가 상대방 집에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눈을 막 던지고 놀아요. 그럴 때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눈을 치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들지 않겠니?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지까지를 생각을 한 거죠. 네가 몰라서 이랬지. 근데 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런 영향력을 미쳐까지 상대방 입장까지를 설명해 줬던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왜 좋았냐면요. 3가지에서 자녀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었대요. 첫 번째는 자신이 그런 행동이 상대방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갖게 한 거죠. 첫 번째, 그 상대방의 입장을 얘기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갖게끔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피해를 볼 사람의 입장이 어떠한지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를 야기시켰는지에 대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자녀는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이 겪을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 피해를 볼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됐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자신들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를 야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설득할 때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고 이러면 상대방도 힘들고 아프지 않겠니? 그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었겠니? 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쓴다고 한들 아이의 행동이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습관을 잡는 거는 뭐 초시계를 사용하든 시간을 제한하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습관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네가 이런 행동이 상대방한테 이런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까지는 가능을 한데 이 행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스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딸을 훈육을 시키는데 자꾸 2층에서 뛰는 거예요. 뛰면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둘째 동생이 깨니까 뛰지 말라라는 훈육을 했더니 그 순간은 안 뛰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또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뀔까? 그 아이에 대해 정체성을 갖게끔 해라. 정체성을 갖게끔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아이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에는 이런 부모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물론이며 그 아이가 나는 어떤 아이지 라는 아이 자체의 가치관,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나는 매번 긍정적인 아이지, 나는 규칙이나 규율을 잘 지키는 아이지, 나는 상대방에게 배려를 참 많이 하는 아이지, 나는 뭐 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지, 이런 식으로 나는 용감한 아이지 라는 아이라는 어떤 아이의 가치관,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이의 습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쓰레기 좀 버리면 어때? 이 행동이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가끔씩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도덕적 규칙을 잘 지키는 규율적인 아이지, 그런 사람이지 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그 행동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이는 자기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어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너무 착하다, 상대방의 도움을 줬네 라는 행동이었다면 이젠 한 발짝 더 나아가자는 거죠. 너는 언제든지 남을 돕는 아주 친절한 아이구나. 남을 돕는다는 거에 행동, 그리고 친절한 아이라는 정체성까지 칭찬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성품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그 후에도 훨씬 더 너그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품을 칭찬받았을 때 그 성품이 자신의 일부라고, 정체성의 일부라고 내면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 얻으셨나요? 아이들의 습관을 잡을 때, 첫째가 둘째를 자꾸 구박을 해. 자꾸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서 빙봉 할 때, 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상처를 받을 거야. 근데 너는 이런 아이였잖아. 너는 땡땡한 아이였잖아. 너는 친절한 아이잖아. 너는 너그러운 아이잖아. 너는 베풀 줄 아는 아이였잖아. 화가 났지. 그 화를 그래도 너는 잘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였잖아. 그래, 조금 쉬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 아이의 정체성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는 양보도 되게 많이 하고 배려심도 많은 아이였지. 나는 되게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규율을 잘 듣는 아이였지. 그래, 나는 규칙 하나는 되게 잘 지켜서 이날 해야 되는 걸 다음날로 미루지는 않는 아이였지. 그래,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숙제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는 아이니까 해보자.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편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많이 하는 미덕 보석들, 미덕 버추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그 52가지의 미덕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잠재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감사, 결의, 배려, 유연성, 창의성, 결의, 봉사, 책임감, 청결, 초연, 충직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주기 나름인데요.
아이한테 그냥 별명 삼아 너는 배려였어, 너는 이해였어, 너는 인내였어 라고 한번 네임밸류를 붙여보세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친절을 베푸는 날, 오늘은 배려를 베푸는 날, 오늘은 규칙을 지키는 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아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도덕적 영역의 성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이가 그나마 바람직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행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렇거든요. 너는 상대방이 이렇게 화가 나도 그래 미안해 라고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아이예요. 그래 너는 항상 친구들이 이렇게 짜증내고 이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아이지라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어떤 정체성을 한번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약간의 습관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의 플러스 그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고민해보고 아이들도 나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는데 한번 도움을 주신 조력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마니까요. 우리는 부모니까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응원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